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언니, 저예요. 목소리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무거웠어요. 새언니, 오늘 저녁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고민이 있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그냥 새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오늘 민수 씨는 집에 안 들어온대요.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새언니만 괜찮으시면. 마침 남편도 회사 야간 당직이라 했습니다. 혼자 있을 예정이었어요. 아가씨 목소리에 묻어나는 그늘이 마음에 걸렸죠.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아가씨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죠. 아가씨는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죠. 새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보쌈이나 시킬까요? 오랜만에요. 네, 그거 시킬게요. 배달이 왔습니다. 김치와 보쌈이 식탁에 놓였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일어났죠. 새언니, 오늘은 술 좀 마셔요. 괜찮으시죠? 부엌으로 갔더니 인삼주 병을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병이었어요. 아마 오래 보관했던 것 같았죠. 어머님이 담가주신 건데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오늘은 마시고 싶네요. 평소 둘 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잔을 내밀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인삼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죠. 무슨 고민인데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네요. 아가씨가 잔을 비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입술이 떨렸죠. 새언니, 민수 씨가 다른 여자 만나요. 젊은 여자, 28이래요. 잔을 놓는 손이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그 성실해 보이던 심해부가 바람을 피운다니요. 뭐라고요? 아가씨, 그게 무슨 확실한 거예요? 카드 명세서에 모텔이 찍혀 있었어요. 여자 선물도 샀고 제가 직접 따라가서 봤어요.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그런 얼굴로. 아가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 나쁜 사람. 아가씨, 울지 마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울 가치도 없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잔에 인삼주를 가득 따랐어요. 단숨에 들이켰죠. 새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도 없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면 저 혼자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애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지. 제가 있잖아요. 남편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마셨습니다. 화가 나서 연달아 술잔을 들이켰어요. 과음을 했죠. 아가씨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다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아가씨가 집 소파에 누워 있었죠. 아가씨가 끓여준 콩나물 해장국이 뜨거웠습니다. 속이 조금씩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죠.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아가씨를 만났던 날이었죠.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가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그게 첫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손끝이 계속 치마를 만지작거렸죠.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아가씨는 멀리서만 저를 바라봤어요. 먼저 다가오지 못했죠.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제야 수줍게 웃었어요. 볼이 빨갛게 물들었죠. 새언니, 예쁘세요. 오빠가 복 받았네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가씨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늘 조용히 웃기만 했죠. 시어머니가 가끔 제 흉을 봤습니다. 음식간이 싱겁다느니 청소가 부족하다느니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가씨가 말했죠. 어머니, 새언니 잘해요. 오빠가 살도 찌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게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명절 때가 생각났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다가왔죠. 새언니, 제가 할게요. 새언니는 좀 쉬세요. 아침부터 고생하셨잖아요. 설거지 산더미를 혼자 치웠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르텄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죠. 문자가 왔습니다. 새언니, 반찬 좀 했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가씨였어요. 갈비찜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정성이 가득했죠.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아픔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었죠. 어제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고 있던 모습이었죠.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그런 얼굴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가씨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심해부가 다른 여자에게 보여준 그 행복한 얼굴이 칼이 되었겠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가씨의 슬픔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야간 당직에 지친 얼굴이었죠. 여보, 어제 아가씨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매부가 바람을 피운대.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듯 했어요. 매제가 바람을? 그 양반이 무슨... 정희가 직접 그래? 응, 어제 울면서 얘기하더라. 28살 젊은 여자래.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심해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거칠게 번호를 눌렀어요. 이마에 핏줄이 섰죠. 이 새끼가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좀 받아, 이 새끼야.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시 걸었어요. 3번, 4번 계속 불통이었죠. 미친놈, 어떻게 정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일단 아가씨한테 전화해 볼게. 새언니, 잘 들어가셨어요?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매부는 들어왔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혹시 이혼 생각하세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새언니. 씁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가씨,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3일이 지났습니다. 아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아직도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돼요. 이러다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이 묻어났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심해부가 그 여자와 도망간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버려진 건 아닐까 하고요.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대답도 짧아졌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가씨였죠. 새언니.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민수 씨가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대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거기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아가씨, 그게 무슨... 새언니, 저 어떡해요? 민수 씨가 죽었대요. 죽었다고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가씨의 비명 같은 울음이 귓속에 박혔죠.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남편 손이 떨렸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아가씨가 입구에서 경찰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새언니, 오빠. 아가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타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한데요. 유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인이 최근에 누구와 다툰 적 있습니까? 원한 관계가 있거나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요? 아가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게 정확하겠네요. 아가씨 흐느낌만 새어나왔어요. 몸이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았죠. 정이야! 남편이 급하게 아가씨를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혔어요. 아가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경찰관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매부가 최근에 외도를 했어요. 젊은 여자와요. 일주일 전부터 집에도 안 들어왔고요.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그 여성 신원을 아십니까? 연락처나 이름이라도. 아가씨가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은 상태가...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심해부 부모님이 들어왔죠. 우리 아들, 우리 민수 어딨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침착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야산에서 발견되었는데... 뭐라고? 야산? 그게 무슨 소리야? 현재 타살 추정입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심해부 어머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죠. 여보, 정신 차려. 누가 119 좀.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심해부 어머니를 응급처치했죠. 한참 후 심해부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수, 우리 민수가 정말 죽었다고? 심해부 어머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심해부 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아가씨도 다시 흐느꼈죠. 부검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해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제발. 아가씨도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서명이 삐뚤어졌죠.
경찰서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죠.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시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숨만 깊게 내쉬셨어요. 아가씨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정희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당분간 우리 집에 있자. 아가씨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여보, 나도 시댁에 며칠 있으면서 아가씨 돌볼게. 그래. 정희 혼자 두면 안 돼. 같이 있자.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가씨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누웠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수진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민수가 왜 그런 데서? 어머니, 사실은 매부가 바람을 피웠어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고요.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고? 아이고, 정희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애한테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냐? 그 여자가 죽인 거야? 아직 몰라요.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가씨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도 말수는 여전히 없었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 씨 내연녀를 찾았습니다. 최수아라는 여성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정희 씨하고 박수진 씨도 내일 오전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가씨에게 갔습니다.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아가씨, 내일 경찰서 가야 해요. 그 여자를 찾았대요. 아가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여자를 찾았다고요? 네,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야 해요. 괜찮겠어요? 가야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만 남은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가씨를 모시고 경찰서로 갔어요. 차 안은 침묵이 가득했죠. 아가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텅 빈 눈이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경찰서가 가까워졌습니다. 아가씨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하얀 손이 더 하얗게 드러났죠. 혹시나 그 여자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아가씨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차가운 땀이 배어 있었죠.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아가씨가 제 옆에 앉았죠.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검 결과서였어요. 부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일주일 전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인은 과다출혈입니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고요. 아가씨 손이 떨렸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목을 졸렸는데도 바로 사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중한 표정이었어요. 흉기를 사용했습니다. 복부에 자상이 있습니다. 치명상이었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가씨가 작은 신음을 냈어요. 너무 끔찍했죠. 경찰관님, 그 여자는요? 상간녀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최수아 씨 말씀이신가요? 조사를 했고 귀가했습니다. 최수아 씨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남성과 모텔에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남자요? 네, 그날 밤 해당 시간에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요. 심해부는 그런 여자에게 노란한 거였어요. 비참했죠. 이정희 씨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는지요? 지금 아가씨를 의심하세요? 저희가 주변인을 모두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희 일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가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새언니랑 있었어요.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날 저녁 아가씨 집에 갔어요. 그 시간에 같이 저녁 먹고 술 마셨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리바이 확인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매제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죠. 유가족 분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범인을 꼭 찾을 겁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비틀거렸어요. 남편이 부축했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도 만났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심해부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씨는 차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창밖을 보며 혼자 삼켰죠. 남편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차 안을 채웠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민수 씨 핸드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초췌했어요.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죠.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고인의 휴대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강민수 씨 내연 여인 최수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인데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최수아 씨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이혼하고 자기와 재혼하라고 요구했더군요. 아가씨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인이 거절하자 보시는 것처럼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에게 다 말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결국 2억 정도 뜯어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범인 아닌가요? 돈도 뜯고 협박도 하고.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남성과 모텔에 있었어요. 그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짜고 거짓 알리바이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모텔 CCTV 영상을 다 확인했는데 두 사람이 그 시간에 확실히 함께 있었습니다. 입실부터 퇴실까지요. 그럼 도대체 누가 심해부를 죽인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왜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고인이 사망한 날
최수아 씨 오빠인 최진호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약속한 장소에서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고요. 그럼 그 상간녀 오빠가 현재 최진호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동생 문제로 만나서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사람이 민수 씨를 죽인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진호 씨는 전과도 있거든요. 폭행 전과만 2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심해부가 그런 위험한 사람을 만났다니요. 혼자서 그 늦은 시간에 인적도 없을 그곳에서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데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집에서 혼자 술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알리바이가 없어요. 아가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사람 꼭 잡아주세요. 민수 씨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가씨를 부축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심해부를 죽인 걸까요? 새언니, 민수 씨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하늘이 용서 안 한 거예요. 체념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가씨를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느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말랐죠. 부검이 끝났습니다. 심해부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상조 자리에 아가씨가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이 너무 커 보였어요.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죠. 심해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영정 앞에서 무너지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가니?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데리고 가. 통곡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해부 아버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람난 사위 장례식엔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아가씨는 기계처럼 인사를 받았어요. 영혼이 없는 몸뚱이 같았죠. 심해부 어머니가 갑자기 아가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가 남편을 제대로 건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네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집에서 남편한테 잘했으면 걔가 왜 밖에 나가서 죽어? 네가 내 아들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떨어뜨렸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아가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심해부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매부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집도 안 들어오고. 그게 아가씨 잘못이에요? 슬프신 마음 이해돼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여기 장례식장이야. 뭘 그만해. 저게 말이야? 왜 이게 아가씨 탓인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자식 잃은 어머니잖아. 오늘만은 참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자식 잃은 부모는 제정신일 수가 없죠. 심해부 어머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장례식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한 아가씨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장례를 도왔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켰죠. 심해부 영정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저지른 일들이 떠올랐죠. 장례가 끝났습니다. 3일장이 길게 느껴졌어요. 심해부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경찰서로 갔죠. 최진호 씨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발견된 증거는 없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발견된 증거가 없어서 최진호 씨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증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짧은 치마에 하이힐이었어요. 박수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민수 오빠 만나던 사람이에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여자가 상간녀였어요. 뭐?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뻔뻔하게. 맞으려고 왔니? 잠깐만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유부남 꼬셔서 돈 뜯어먹던 년이.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가 민수 오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상간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사적이었어요. 우리 오빠 알아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소심한 인간이에요. 밤에 혼자 편의점도 못 가는 겁쟁이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증거야? 그런 오빠가 한밤중에 산에 갈 용기가 있겠어요? 민수 오빠가 불러도 무서워서 못 갔을 거예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야? 당신이야? 여자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렸어요.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고요. 뭐? 큰돈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몇 억씩. 그 사람들한테 문제 생긴 거 아닐까요? 돈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심해부가 그런 일을 했다니요. 저 민수 오빠 아이 임신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민수 오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지만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서 다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경찰한테 가서 해. 왜 날 찾아와서 그러는데? 경찰은 우리 오빠만 의심해요. 다른 가능성은 보지도 않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꺼져.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너 또 내 눈에 띄면 그날이 네 제삿날이야. 여자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우리 오빠 아니에요. 정말로. 꺼지라고. 여자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죠. 주식 작전 세력? 저 여자 말이 사실인가? 몰라. 근데 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심해부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한 말을 전했어요. 매부가 주식 작전 세력과 연관됐다는데요. 그쪽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최수아 씨가 이미 진술했습니다. 저희도 조사 중이에요. 네. 전화를 끊고 아가씨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가씨가 문을 열었죠. 새언니, 어서 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오더군요. 아가씨, 매부가 주식 작전 세력이랑 연관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가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네, 유산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통장에 돈이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요? 50억 정도. 숨겨둔 통장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50억이요?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심해부가 그런 돈을 숨겨뒀다니요. 죽으면서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갈 줄은 몰랐네요. 아가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시내에 카페 차리려고요. 큰 걸로 3층짜리 건물 받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가씨, 괜찮아요? 언제 카페 자리를 알아봤어요? 틈틈이요. 언니, 저 네일샵 접으려고요. 이제 새 출발해야죠. 그때 아가씨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톱이 바짝 잘려 있었어요. 아가씨는 항상 손톱을 길게 길렀습니다. 네일 아트를 예쁘게 해두었죠. 직업이 네일 아티스트니까요. 아가씨, 손톱 왜 다 잘랐어요? 아가씨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제 네일 일 안 할 거라서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짧게 자르셨네요. 편해요, 이게. 대답이 짧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가씨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슬픔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사업 계획이라니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새언니. 이제 앞을 봐야죠. 과거에 묶여 있을 순 없잖아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 같았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가씨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손톱을 자른 이유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며 무심코 안방을 보았습니다. 바닥이 휑했어요. 원래 있던 회색 러그가 없었어요. 맨바닥만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가씨, 안방 러그는 어디 갔어요? 그 회색 큰 거요. 아가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 그거 버렸어요. 더러워져서. 비싼 거 아니었어요? 네, 그냥 오래돼서 버릴 때가 됐어요.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심해부가 죽은 날이요. 제가 아가씨 집에서 잤던 날이었죠. 아가씨, 그날 밤 기억나요? 저 여기서 잔 날이요. 네, 기억나요. 혹시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한번 깬 것 같은데. 아, 편의점 다녀왔어요. 숙취 때문에 해장 음료 사러요.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죠? 네, 맞아요. 2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제가 아무렇게나 던진 시간을 맞췄어요. 그냥 맞다고 한 거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임삼주를 마셨어요.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기절하듯 잠들었죠. 평소 저는 술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소주 2병은 거뜬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빨리 취했죠. 아가씨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평온했죠. 새언니, 왜 그래요?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서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아가씨도 쉬세요. 벌써요?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가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낸 시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같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차가웠어요. 남편은 또 야간 당직이었죠.
아들을 하원시키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가씨를 의심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생각했죠. 어쨌거나 심해부가 죽은 시간에 저와 함께 있었잖아요. 아가씨가 범인일 리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져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졌어요. 아가씨였어요. 현관 앞에 서 있었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죠. 띵동, 띵동. 계속 울렸습니다. 아가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폰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아들이 생각났어요. 왜인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가씨 이름이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새언니, 저예요. 저 지금 새언니 집 앞인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슬퍼서 새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새언니 안에 계시죠? 아가씨, 저 지금 밖이에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지금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봬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새언니.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서는 아가씨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이제는 갔겠지 싶었죠.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서서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요. 비명이 터질 뻔했습니다. 급히 입을 막았어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죠.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범인이다. 심해부를 죽인 사람이 아가씨다.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심해부가 죽은 그 시간에 저는 아가씨와 함께 있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설령 제 술에 수면제를 탔다고 해도요. 아가씨 집에서 그 야산까지는 차로 1시간이에요. 왕복 2시간이죠. 심해부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제가 잠든 시간을 아무리 빨리 잡아도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물리적으로 아가씨가 범인인 것은 맞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죠. 아가씨가 전화했고 제가 갔고 보쌈을 시켜 먹었고 인삼주를 마셨고 그리고 잠들었고 번개처럼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생각에 제가 놀라서 비명이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래도 신음이 새어나왔죠. 심해부는 처음부터 야산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야산에서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요. 안방에 있었을 겁니다. 아가씨가 미리 수면제를 먹였겠죠. 깊이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아가씨가 저를 부른 진짜 이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저라는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마신 인삼주에도 수면제를 탔을 겁니다. 제가 빨리 잠들도록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제가 잠든 사이 아가씨는 안방으로 들어갔겠죠. 잠든 심해부의 목을 졸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해부를 죽인 겁니다. 러그에 피가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시신을 옮겼겠죠. 차 트렁크에 싣고요. 야산으로 가서 버렸을 거예요. 심해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도 아가씨였어요. 상간녀 오빠에게요. 용의자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계만 봤어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 거죠. 안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아가씨가 범인이야.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아가씨가 여기 왔어. 문 밖에 한참 서 있었어. 내가 안에 있는 거 아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추리한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정의가? 생각해봐. 러그가 없어졌어. 손톱도 다 잘랐고 새벽 2시 거짓말도 했어. 정의 그럴 사람 아니야. 벌레 하나 못 죽이는 애야. 그런 애가 사람을 의심도 적당히 해. 아가씨가 눈치챘어. 내가 뭔가 알아챈 걸 알고 찾아온 거야. 그 눈빛 못 봤잖아, 당신은.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근데 상상이 너무 심해진 거야. 상상이 아니야. 아가씨가 매부를 죽였어. 정의가 어떻게 혼자서 성인 남자를 죽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수면제를 먹였다니까? 잠든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 안쓰럽게 봤어요. 일단 좀 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수면제라면 부검할 때 성분이 나왔겠지. 안 피곤해. 내 말이 맞아. 수면제가 아니면 다른 거겠지. 그 뭐야? 데이트 약 같은 거. 그건 검사해도 성분이 안 나온다고 뉴스에서도 봤어. 하지만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죠. 소심하고 착한 정의가 그럴 리 없다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혼자만 아는 진실이 무거웠어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아가씨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망설였어요. 그래도 말해야 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심해부 사건 제보할 게 있어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담당 형사가 앉았어요. 사실은 신우이가 의심스러워서요. 경찰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신우이 분은 알리바이가 확인됐는데요. 제가 알리바이예요. 하지만 그게 조작된 거라면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추리한 내용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빨리 잠들었어요. 수면제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러그가 사라졌어요. 그 러그에 매부 피가 묻었을 거예요. 안방에서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버린 거죠. 러그를 버렸다고요? 네, 원래 있던 회색 러그가 없어졌어요. 더러워서 버렸다고 하는데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조사해 볼게요. 정말요? 네, 혈흔이 있다면 증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너무 기대는 마세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게 아니야. 내 추리가 맞을 수도 있어. 너 어떻게 정의를 의심하니? 걔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걘 아니야. 나도 틀리길 바래. 정말로.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하잖아. 죽은 매부 통장에 50억이 있었대. 당신 그건 알았어? 몰랐잖아.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난 당분간 준호 데리고 친정에 갈게. 뭐? 아가씨가 무서워. 혹시 모르잖아. 짐을 쌌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친정으로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에서 불안하게 지냈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박수진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러그를 찾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혈흔 검사를 했는데 고인의 혈액과 일치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추리가 맞았어요. 제보가 정확했습니다. 신의분 긴급 수배했는데 네? 이 집을 비웠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아가씨가 도망친 거예요. 혹시 연락이 오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가씨가 정말 범인이었어요. 심해부를 죽인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도망친 걸까요? 저를 찾아올까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경찰한테 연락받았어. 정혜가 정말...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내 동생이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조심해. 정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준호도 잘 지켜.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둘러 준비했어요.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죠.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었죠.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새언니!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가씨가 거기 서 있었어요. 검은 옷차림이었죠. 아가씨, 여기를 어떻게... 새언니가 친정주소 말해주셨잖아요. 제가 명절 선물 보낸다고 해서 3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이라니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아가씨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낮이었죠. 용기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저기 카페에서. 아가씨가 길 건너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눈빛이 이상했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랐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가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우리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죠. 아가씨는 찻잔을 돌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새언니, 전 이제 떠날 거예요. 떠나요? 어디로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멀리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왜 절 찾아온 거예요?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떠나기 전에. 아가씨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새언니,
전 아이를 못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네? 4번 임신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낳지 못했죠. 민수 씨가 때렸거든요. 배를 차고 계단에서 밀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먹이고. 아가씨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가씨는 덤덤하게 손으로 자기 눈물을 쓸었죠. 저는 처음 듣는 아가씨 이야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훨씬 더 처참했어요. 민수 씨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가서였어요. 아가씨, 민수 씨 친구들,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민수 씨가 술에 약을 탔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면 방으로 데려갔죠. 방 안에서는 저를 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아가씨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얌전히 있으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문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다렸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2시간 뒤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한테 그날의 작전주가 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에 5천만 원씩 벌었대요. 그게 제 값이었어요. 아가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했어요. 민수 씨는 지금까지 50억을 벌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아가씨, 왜 그걸 당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을 해친다고 했어요. 부모님뿐 아니라 제 조카 준호도 죽인다고. 신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임신하면 매번 물었어요. 이번엔 누구 애냐? 박 사장? 김전무? 아니면 그 대머리? 그러면서 웃었어요. 전 그렇게 매번 제 아이들을 보냈고요. 아가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가씨 눈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또 그놈들이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이번엔 6명이래요. VIP 고객이라면서. 민수 씨가 좋아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민수 씨를 제 손으로.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살려고 그랬어요. 언니, 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그쵸? 언니는 똑똑하니까. 아가씨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언니 이용한 거 미안해요. 아가씨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싶었는데 새언니가 계속 피하셔서 이제야 할 수 있네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새언니가 안아주실 때 그때만 제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가씨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찻잔에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어요. 아가씨는 담담하게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작은 목소리로요. 하지만 그때 제게는 그 목소리가 절규로 들렸어요. 이 작고 가녀린 여자애 살려달라는 절규로요. 진실이었죠. 아가씨,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오열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새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말해야 했죠. 아가씨,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가씨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그도 찾았어요. 피가 묻어 있었대요. 경찰이 아가씨를 찾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나라 경찰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저는 아가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박했어요. 도망가. 제발 아주 멀리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가. 새언니, 절대 잡히지 마. 어디든 가서 새 인생 살아. 매부는 그 인간은 죽어도 싼 놈이었어. 아니, 죽어야 할 놈이 죽은 거야. 아가씨가 그런 일 당한 걸 내가 알았으면 내가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아가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언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제 손을 꽉 잡은 채로요. 이 작은 여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빨리 가. 곧 경찰이 올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아가씨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죠. 언니, 행복하세요. 준호도 잘 키우시고. 아가씨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방울소리가 울렸어요. 아가씨가 밖으로 나갔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거리에 서서 아가씨를 봤어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작았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 같았죠.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가씨가 불쌍했습니다. 심해부가 원망스러웠어요. 세상이 너무 잔인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가씨가 무사히 도망가기를,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2달 뒤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늦게 갔어요. 아가씨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죠. 가방 속 USB를 만졌어요. 아가씨가 카페를 나가기 전 제게 쥐어준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뭔지도 묻지 못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찾았어요. 형사님, 저희 아가씨가 이걸 남겼어요. 뭐라고요? 이정희 씨 만났습니까? 어디서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아가씨 방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아가씨가 몰래 찍은 거래요. 저는 경찰서에 가기 전 영상을 보았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아가씨가 당하는 모습이었죠. 남자들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심해부도 있었어요. 영상은 수십 개였습니다. 날짜도 다 찍혀 있었어요. 아가씨가 증거를 모아둔 거였죠. 아가씨가 언젠간 이걸로 신고하려고 했나 봐요.
그들은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긴 형량을 받았어요. 감옥에 갔죠. 아가씨가 남긴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찾지 못했어요. 흔적도 없었죠.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겪은 지옥 같은 삶을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 동생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아가씨 소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잡혔다는 소식이 없어서 안심했죠. 시부모님도 진실을 아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늘 슬퍼하셨어요. 딸을 가슴에 묻고 사셨죠. 처음에는 경찰이 자주 왔습니다. 단서를 찾는다며 수사했어요. 하지만 신우이 USB로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미제 사건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우편함에 엽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어요. 아무 내용도 없는 그냥 그림 엽서였죠. 삿포로에 눈 덮인 거리였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풍경이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엽서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였어요. 그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죠. 삿포로에도 봄이 올까요? 아가씨에게도 봄이 왔을까요? 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저만의 비밀로 간직할 거예요. 가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지던 날이요. 작은 어깨가 떨리며 걸어가던 아가씨 뒷모습이요. 아가씨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10년 동안 고마웠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울 수가 없었어요. 조용하고 착한 시누이. 불평 한마디 없던 시누이. 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얀 눈이 참 깨끗했어요.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죠. 아가씨도 그곳에서 새하얗게 다시 시작했기를, 과거를 묻고 새 사람이 되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엽서가 흐릿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가씨를 보내야 했어요. 마음에서도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날 겁니다. 겨울이 오면요. 하얀 눈이 내리면요. 그곳 어딘가에서 아가씨가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